하프타임 프론트엔드 1팀 발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쇼핑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우선 저는 발표를 맡은 염승준입니다. 목차로는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상품 리스트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상품 주문 페이지, 마이 페이지, 마지막으로 상품 등록 페이지 순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백엔드에서 완성하지 못한 API가 있어서 일부 페이지는 목 데이터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헤더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 페이지로 우선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로그인을 하기 전 회원가입을 먼저 하기 위해서 간편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간편 회원가입하기를 누르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은 총 5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사용자 입력 그리고 비밀 아이디 입력하는 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확인하셨다시피 이메일을 입력하는 동안 계속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의 형식이라면 이렇게 경고 문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다 했다면 이메일 중복 검사를 통해서 중복이 된 이메일이 아닌 경우에만 이 다음으로 가는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면 사용 가능한 이메일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있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았는 계정인데 확인을 하면 중복된 이메일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메일 중복 검사와 같은 경우는 API 호출을 통해서 중복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은 이메일로 회원 가입을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단계로 오면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되도록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에는 총 4가지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고, 매 입력마다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고 이것이 만족하는지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족을 했을 때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를 한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있고, 저희는 전화번호 입력과 성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입력과 같은 경우는 자동 하이픈으로 구현을 했고, 성별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선택과 입력을 했다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단계입니다. 저희는 총 2가지 주소를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주소는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주소는 이제 선택사항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필수 주소만 입력을 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필수만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소까지 입력을 했다면 회원가입이 완료 단계로
완료되었다는 이 단계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완료 버튼을 눌러야지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 완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선택사항으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데, 자기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으면 밑에 글자 수까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완료 버튼을 누른다면 네,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회원가입이 완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회원가입 이후 바로 로그인이 되지 않지만 추후에 수정을 해서 바로 로그인이 되도록 구현할 계획입니다.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가면 네, 방금 회원가입을 통해 만들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유효성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디가 이메일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네, 이렇게 아이디 형식이 맞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에 실패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실패한 횟수가 1회 증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아이디는 이메일 형식이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밀번호의 비밀번호의 아까 유효성 검사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형식이 맞지 않는다 라는 경고 문구가 뜨고 2회 실패 횟수가 2회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실패 횟수를 카운팅하며 10분 동안 이제 로그인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API가 미완성되어서 UI만 구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직 API가 완성되지 않아서 UI만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회원가입을 통해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에 성공을 하게 되면 헤더에서는 로그아웃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백엔드로부터 액세스 토큰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액세스 토큰을 1시간으로 설정해 놓았고, 일단 프론트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완료 시간 자체를.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얼러트 창이 떠서 토큰이 만료되었다는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그아웃이 일어나면서 로그아웃 API를 호출하게 되고, 로그아웃이 일어나고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이고요. 다음으로는 상품 페이지 개발. 상품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품 리스트 페이지고요. 네, 저희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상품 리스트 페이지는 고객들이 쇼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상품 리스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 리스트는 그리드 형태로 나타내었습니다. 각 그리드에서는 상품의 이미지, 상품명, 가격, 그리고 상품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때 신상품 여부를 표시하기 위해서 is new 값을 활용하여 판매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회색 배경과 판매 종료 문구를 추가하게 됩니다. 현재 API가 미완성되어서 하드코딩된 데이터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카테고리 및 페이지네이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다양한 옵션을 통해 상품을 필터링하고 페이지를 넘길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필터의 역할은 카테고리로 정해져 있고 To Depth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oman, Man, Digital, Interior 등 4가지 카테고리가
원 뎁스이고 각 카테고리별 하위에 4개씩 투 뎁스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원 뎁스의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가 노출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해당 카테고리의 첫 번째 카테고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은 의류로 이동하는 셈이고요. 이 부분도 현재 API가 완성되지 않아서 카테고리별 상품이 확인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API가 완성이 되고 제공이 된다면 카테고리 조회와 페이지 내이션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반응형 레이아웃 구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응형 레이아웃을 구현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페이지가 잘 보이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바이스 크기별로 정의를 하고 MD 사이즈 이하에서는 미디어 쿼리가 적용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헤더, 그리드 구성, 사이드바 등 모두 모바일에 잘 보이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배너 구현을 진행하겠습니다. 배너 같은 경우는 쇼핑몰에는 많은 배너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API 연결 없이 프론트에서만 동작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배너는 스와이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구현을 했고 오토플레이와 페이지 네이션 모듈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상품 이미지가 잘 노출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 배너는 반응형 작업을 하면서 768 픽셀 이하의 환경에서만 나타나도록 하였고 이미지 배열은 하드코딩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몇 가지 기능이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를 완성함으로써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쇼핑몰을 구현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는 유저가 상품을 클릭하고 상품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또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품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옆에는 상품의 브랜드, 그 밑으로는 상품의 이름을 표시했습니다. 상품의 원래 가격과 할인율을 받아와 할인 후 가격도 함께 표시를 했습니다. 밑으로는 배송 정보가 있고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할 물품의 수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상품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API가 완성되지 않아 한 가지 색상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는 상품에 관련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API가 완성되지 않아 일단 간단하게 텍스트만 적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는 이제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누르거나 바로 구매하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담기를 누를 때 이 X를 누름으로써 쇼핑을 계속하는지 아니면 장바구니로 이동을 하는지 이것을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장바구니로 바로 가기를 누른다면 현재 이 3개의 수량이 담긴 이 가방이 장바구니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덕스 툴킷을 사용하여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하도록 구현을 했고 장바구니의 초기 상태는 방금 2개가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리덕스 툴킷의 create slice 함수를 사용하여 장바구니에 대한 액션과 리듀서를 생성하고 물품을 삭제하거나 수량을 증가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장바구니 페이지에서는 fetch 함수로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하는 액션을 생성하고 장바구니 상태를 use selector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또한 use 메모를 사용하여 장바구니의 총 금액을 계산해주고 장바구니 상품을 순회하면서 각 상품의 이미지, 설명, 그리고 가격, 그리고 수량을 보여주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른다면 저희는 이제 배송지 입력을 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배송지 입력에서는 이 각 입력 사항들을 저희는 스테이트를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유즈 셀렉터를 통해서 전역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고 이메일의 유효성 검사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수단까지 무통장 입금으로 선택을 한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입력을 마치게 되고 이제 체크아웃 버튼을 통해서 결제 완료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즈 로케이션 훅을 사용하여 넘어온 로케이션 객체에서 사용자의 주문 정보를 가져오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스 랜덤 함수를 통해서 가상 계좌번호가 출력되도록 생성을 했고 페이지가 처음 로드될 때 결제 일시를 현재 시간으로 설정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폼 데이터가 존재하면 주문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품 주문 페이지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마이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는 프로필, 주문 내역, 조회, 상품 등록 버튼 3가지 페이지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바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 유저 로케이션을 통해서 가져온 경로를 통해서 메뉴를 이동했을 때 액티브 효과를 넣어서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저 프로필 페이지에서는 유저 정보를 API에서 불러와 화면상에 렌더링 했고 추가적으로 로딩과 에러 처리를 실시했습니다. 회원 탈퇴 버튼 클릭 시 컨펌 모달을 띄우고 확인 시 이제 회원 탈퇴 API 요청 및 로그아웃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내역 조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API 확인 불가로 인해서 구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인 상품 등록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페이지에서는 유저가 셀러가 되어서 직접 물품을 등록할 수 있게 구현을 했는데 지금 상품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상품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카메라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상품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이 뜨게 되는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상품인지 아니면 중고인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저희는 일단 신상품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상품인데 할인을 이제 10%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상품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거는 이전에 제가 등록했던 상품이고, 네, 지금 아래에 새로운 상품, 방금 등록한 상품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상품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뉴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격에서 원래 가격, 할인된 가격, 그리고 할인율까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량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직접 소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품 등록 페이지는 완료가 되었고, 저희는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하기 전에 로그아웃을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아웃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헤더에서만 로그인으로 바뀌고, 저희는 이제 마이 페이지나 장바구니 페이지로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이제 다시 로그인을 해서 회원 탈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회원 탈퇴하기 버튼을 누른다면, 네, 이렇게 회원이 탈퇴가 되었고, 다시 로그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뜨면서 로그인이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네, 여기까지 개발을 했고,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